안녕하십니까. 이상선입니다. 오늘은 그 가압승계 지원 제도가 달라지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내용은 이제 중소중견기업 오너 경영자인 대표님에 해당되는 영상인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서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전체가 다 부결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제 제정하고 통과시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있고 시행령으로 이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제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에서 시행령으로 개정이 되면서 가압승계 지원 제도가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부터 적용되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세법 개정 후속으로 이제 시행령 개정이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지난해 국회 통과한 이제 세법을 이제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이제 세부 사항을 이제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이제 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이제 개정세법에서 이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과 함께 21개 후속적인 이제 시행령을 개정안을 마련했는데요. 이 시행령 개정안이 이제 입법 예고가 되었습니다. 입법 예고가 25년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이제 입법 예고가 되어 있고요. 입법 예고가 이제 지나고 나면 25년 2월 중에 공표 시행될 이제 예정인 내용인 겁니다. 그 일정을 보면은요, 2025년 1월 16일에 시행령 개정안이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17일에서 2월 5일 지금 현재 입법 예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고 나면 25년 2월 중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25년 2월 말에 공표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가압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특례제도입니다. 이게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가압승계 지원제도 중에서 대표님이 살아있을 때 활용 가능한 사전 증여특례제도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님 조건이 있고 기업의 조건이 있고 자녀의 조건이 있습니다. 기업의 조건은 중소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 5천억 미만이고요. 증여자, 부모는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경영한 기업에 대해서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증여자, 부모의 조건에서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 60세 이상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을 이제 보유해야만이 되고요. 상장법인 같은 경우는 20%를 이제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데요. 이 조건만 딱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증여자, 그래서 이런 조건일 때는요, 부모 중에 대표님이 대표이사고, 대표님 배우자가 이제 이사로 되어 있는 경우에 대표님 주식도 있고,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 이 어느 배우자 주식이든 대표님의 주식이든 관계없이 사전 증여특례제도가 가능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이사 재직 요건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 대표이사 재직 조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대표이사 재직 조건은 어떻게 추가가 되었냐면요. 가압 영위 기간, 전체 기간 중에 40% 이상을 대표이사를 하던가, 그러니까 이 가압의 영위 기간이 30년이 됐다. 그러면 최소 15년 이상을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던가, 아니면 증여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25년 5월 달에 이 사전 증여특례제도를
활용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25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소급해서 10년간 과거로 돌아가서 10년이니까 2015년이 되겠죠. 2015년부터 25년 그 기간 사이에 5년 이상 대표이사직을 이제 수행해야만이 증여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가압상속 공제 제도에는 대표이사직을 이제 요했거든요. 사전 증여특례 제도에서는 대표이사직을 요하지 않았고요. 경영에 이제 참여한 증여자가 자녀에게 주식을 주면 증여특례 제도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거는 이제 대표이사 재직 요건, 누가 대표이사 재직을 해야 하냐면 주식을 물려줄 이제 부모가 대표이사 재직 요건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수증자 요건은 변화된 게 없습니다. 증여일까지 회사로 증여신고일까지 가업에 종사한다라든지 자녀가 들어와서 또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재직을 취임 조건이라든지 또 사후관리 5년을 적용한다는 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전 증여특례 제도는 알고 계시다시피 주식을 평가해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해 줬을 때 10억까지는 세금이 없고요. 10억 초과분 120억까지는 10% 세율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미래에 성장 가능성이 높고 회사가 상속 가표가 증가하거나 또는 다른 뭐 M&A를 한다라든지 또는 예를 들면 상장을 한다라든지 이런 사전 정기 작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낮은 가격일 때 자녀에게 이전시키고 향후에 자산 가치가 올라갔을 때 그 이익분을 자녀 세대로 이전해주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어서 미래 성장적인 이제 기업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5년부터서는 달라지는 게 대표이사 재직 요건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언제부터 적용이 되냐? 영개정일이 시행되는 날부터니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25년 2월 말경에 이제 확정 공표돼서 그 시행될 예정이니까 25년 2월 말 이후부터 사전 증여특례 제도를 적용을 하면 대표이사 재직 요건도 같이 검토해야만이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무관자산 이제 범위가 있습니다. 뭐 사전 증여특례 제도를 한다든지 가압상속 공제 제도를 할 때 모든 자산에 대해서 다 적용해 주는 거 아니고요. 사업과 무관한 자산에 대해서는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 무관자산의 범위를 이제 정해놓고 있었는데요. 이 여기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25년도부터 사업 무관자산의 범위는 이제 비사업용 토지라든지 주식, 뭐 채권, 금융상품 이거 다 모두 다 비사업용 자산입니다. 자기 주식, 회사에서 발행한 자사조치를 갖고 있다라든지 이게 사업 무관자산이고요. 또 대여금, 임대부동산, 또 5년 이내에 평균값보다도 과다하게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 이거 다 사업 무관자산의 범위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좀 이제 사업 무관자산 범위 중에 과다 보유 현금이 기존에는 현재까지는 상속 개시일 직전, 증여일 직전 5개 사업년도 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평균값이 150%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 무관자산으로 봤는데 요즘 160%까지 이제 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5년 평균 현금성 자산 평균 비중이 증여일 기준 160%가 초과되는 범위 내에서만 사업 무관자산이 적용되는 게 달라지는 내용인 거고요. 또 임대부동산 중에서 달라지는 내용이 임직원 사택이 그동안은 임직원에게 회사에서 갖고 있는 자산을 임직원에게 사택을 이렇게 대여해 준 것에 대해서 임대부동산으로 봐서 사업 무관자산 범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임직원 사택은 제외했습니다. 그 제외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국민주택 규모 85평방미터 이하 또는 이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임대해주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사업무관자산 범위에서 제외하고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까지 5년 이상 계속해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국민주택 규모인 85평방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까지 5년 이상 계속해서 무상으로 주택을 이제 임직원에게 제공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된다는 조건, 이 두 가지를 충족하면 임직원에게 임대해주고 있는 사택은 사업 관련 자산 범위로 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임직원 중에서도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과 친족인 임직원은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가족인 자녀라든지 이런 가족에게 주택을 사원주택으로 임대해줬다 그러면 그거는 사업무관자산 범위에 계속 들어가고요. 대표님 가족이 아닌 다른 임직원에게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해줬다, 제공해줬다, 기숙사로, 사원주택으로, 그러면 사업 관련 자산으로 본다. 이때도 6억 이하이거나 시가가 85평방미터 미만이어야 되고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임직원 사택으로 제공하고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라지는 내용이 사업무관자산 범위에서 대여금에서 좀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여금이라 하면 이제 회사에서 돈을 빌려준 걸 보고 말을 합니다. 아까 임대부동산은 자산을 직원에게 대여해 준 거고, 대여금은 현금을 이제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임직원에게 학자금 또는 주택자금으로 빌려준 이 대여금에 대해서 그동안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았는데요. 이제 25년부터서는 영 개정이 되고 난 이후부터서는 임직원 학자금 또는 주택자금으로 인한 대여를 해줬을 경우에는 사업 관련 자산으로 보겠다, 이런 의미고요. 이 자녀의 학자금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직원의 당사자인 직원에게 학자금을 대여해 준 것도 사업 관련 자산으로 보고요. 또 그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해 준 거에 대해서도 사업 관련 자산으로 보겠다라고 이런 내용인 거고요. 주택자금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에 한해서 대여금에 나갔을 경우에 사업 관련 자산으로 보겠다는 내용이 올해 달라진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압상속 공제 대상 업종이 이제 확대가 되었습니다. 가압상속 공제 적용 대상 업종이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 도소매업, 사회복지, 서비스, 광업 등이 이제 가압상속 공제 대상이 현행인데요. 여기 추가된 게 소상공인법에 따른 이제 100년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체도 추가를 했습니다. 3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소상공인 중에서요,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소상공인법에 따른 이제 100년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장도 가압상속 공제 업종에 확대된 내용이 영 개정일 시행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사업자 가압상속 공제가 되고 있거든요. 개인사업자는 주식이었기 때문에 사전 증여특례제도는 안 됩니다. 그런데 상속공제제도, 사망한 이후에 선택한 상속공제제도는 개인사업자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가압에 사용하는 이제 토지에 대해서 모두 가압상속공제에 적용이 되었는데요. 가압상속공제에 적용되는 범위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가압에 직접 사용되는 가압용 자산의 범위에서 토지가 현행은 포함되어 있는데요.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 개인사업자가 가압상속 공제제도 들어갈 때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년 시행령이 바뀌는 내용 중에 상속세금의 증여법 시행령 중에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 기준 금액을 합리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이제 감자를 했을 때는 시가로 감자를 해야 되는데요. 시가보다도 이제 낮은 가격으로 감자를 하는 경우, 그리고 저가 감자라고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표님 지분을 줄이기 위해서 감자를 하는데 대표님에게 대가를 시가로 다 주게 되면 별 효익이 없기 때문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대가를 지불하고 감자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컨설팅 전략상. 그럴 때 이제 저가 감자를 하는데요. 이 저가 감자를 했을 때 증여의제가 발생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대표님과 자녀가 같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표님이 시가로 받지 않고 낮은 가격으로 받고 감자를 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주주인 자녀가 이익을 본 거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자녀에게 증여의제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범위를 저가로 했을 때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그 한도로 둬서 30% 룰을 가져가거나 3억 원 그 한도 내에서 저가 감자로 해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었는데요. 이게 조금 내용이 좀 정교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한 주당 감자한 주식 평가액과 소각 대가의 차이가 감자한 주식 평가의 30% 이상이거나, 그러니까 한 주 가격이 예를 들어 5만 원짜리를 30% 밑으로 15,000원, 5, 3, 15, 15,000원, 35,000원 더 밑으로 감자를 하면, 저가 감자를 하면 증여의제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또는 이상이거나 감자 이익이 3억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전체 감자한 대가가 시가가 10억인데 뭐 7억까지를 가져가면 괜찮은데 뭐 6억 정도만 가져갔다. 그럼 3억 이상을 낮은 가격으로 가져간 거거든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적용이 되더라도 증여의제로 본다. 좀 더 한 주당 평가액이라는 용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전체적으로 감자한 주식 평가액의 30% 또는 3억, 이게 좀 룸이 좀 컸다 보면요, 이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게 한 주당 평가액이 30%로 적용됨으로 해서 저가 감자를 할 수 있는 룸이 상당히 이제 타이트해졌다. 그러니까 이 저가 감자를 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이제 특정법인, 예국법인도 추가를 했습니다.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특정법인이라면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 포함되어 있는 지분율이 30% 이상 가지고 있는 법인, 가족법인이죠. 30% 이상의 가족들이 특수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으면 특정법인이라고 합니다. 이 특정법인하고 특수관계자가 거래를 했을 때 이 법인의 이익을 전가하게 되면 법인 내 전가된 이익만큼 법인세를 내고, 또 각 주주별로 간접적으로 이익을 받다 해서 주주 증여의제로 봐서 지분율만큼 계산해서 증여세를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때 이제 국내 내국법인만 특정법인으로 봤는데 외국법인도 특정법인으로 보아서 증여의제를,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의제를 이제 계산해서 과세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 올해 달라진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24년 세법 개정안은 없었지만 그 하위 법령이, 이임한 하위 법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내용은 조금 바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잘 확인하시고 대표님이 절세 전략이라든지 증여 전략이라든지 가압승계 전략을 가져갈 때 바뀐 내용을 잘 적용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